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시험 보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죠. 오늘 회계 원리는 조금 난해한 문제가 덜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수업 과정에서 정리 안 했던 부분도 한두 문제 정도가 있었고요. 조금 난해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1번부터 이렇게 20번까지 해서 21번부터 40번까지로 해서 두 강으로 나눠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입니다. 자, 문제 1번의 답은 재무제표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죠. 정답 4번이죠. 이건 많이 우리가 봤던 거 아닙니까? 부적절한 회계 정책에 이에 대해 공시나 주석 또는 보충 자료를 통해서 설명한다 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게 답이 되겠죠. 2번입니다. 2번 개념체계에 대한 설명인데 정의로 옳지 않은 것 그랬어요. 이것도 답이 바로 보이죠. 3번에 부채는 현재 사건, 그래서 벌써 틀렸어요. 과거 사건. 그죠? 과거 사건이고 의무가 현재 의무.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우리 3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제일 자신 있게 푸는 문제죠. 자부자 문제입니다. 자, 우리 자부자 문제는 자, 기초자본이 기말자본이 되려면 번 거는 더하고 쓴 거는 빼고, 그래서 기초자산에서 부채를 빼니까 자본이 5,000원 나오네요. 5,000원. 그 다음에 기말자본이 22,000원. 여기 기말자본이 22,000원 있어요. 부채를 물어보는 거잖아. 그죠? 총수익과 총비용이 나왔습니다. 수익과 비용은 원래 안 쓴다고 얘기했으니까 차이가 얼마? 3,500원. 당기순이익란에 3,500원. 그 다음에 유상증자가 1,000원. 그리고 현금 배당이 500원일 때 이래서 여기는 없는 거죠. 그랬을 때 차변 합계 금액이 9,500원, 대변은 500원. 그러면 여기 얼마 나오죠? 9,000원 나오나? 그러면 정답은 13,000원. 이렇게 정답이 되겠죠. 그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자, 한국의 회계상의 거래 중에 비용이 발생하고, 자, 차변에 비용이 발생하고 비용이 생기고 대변에는 부채가 증가한다는 거 아니에요. 차변에 비용 발생하고 부채가 증가한다. 그랬을 때, 자, 요 거래는 정답은 3번을 보시면 되겠죠. 당해 연도에 발생한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번 연도에 발생한 임차료가 있는데 지급을 안 해, 미지급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차변에 비용, 임차료라는 비용이 발생을 하겠죠. 대변에는 아직 안 줬으니까 미지급 임차료, 부채가 증가하겠죠. 그래서 비용의 발생, 부채의 증가. 그 정답은 3번이 정답입니다. 자, 5번입니다.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당기손익으로 옳지 않은 것. 당기손익 비춰볼까요? 자, 당기손익은 수익과 비용을 의미하는 거죠. 수익 비용이 아닌 걸 찾아라 이 얘기예요. 정답 2번이 되겠죠. 2번은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된 지분상품, 주식이죠. 평가손익, 이거는 기타 포괄손익이지 당기손익에 포함되지 않죠. 그 정답은 2번이 정답입니다. 우리 지금까지는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문제 푸는데. 자, 6번. 회계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표명하는 감사의견으로 옳지 않은 것. 4가지 있었다 그랬죠. 4가지. 적정의견, 한정, 부적정, 의견 거죠. 그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죠. 7번입니다. 7번에 다음에 설명하는 재무제표 측정 기준으로 옳은 것. 박스 안에 설명이 옳은 것. 측정일에 시장 참여자의 사이에 정상 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할 때 받거나 또는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하게 될 가격, 공정가치라고 했었죠. 많이 해봤습니다. 공사 이행할 때 설명했어요. 공사 이행할 때.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입니다. 이 8번 문제는 실물 자본의 유지 개념에 대한 문제인데, 자, 이게 우리가 과정에서는 제가 설명을 하지 않았던 부분이기는 한데요. 우리 실물 자본금은 이게 금융자산과 실물 자산은 다르죠. 그죠? 실물 자본은 쉽게 얘기하면 실물, 재고자산, 뭐 유형자산 등이 있겠죠. 그런 실물 자본 개념에 대한 단기 이익, 단기 순이익을 물어본 거죠. 자, 이때 한국이 2001년 초에 현금 100만 원을 출자해서 회사를 설립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기초자본은 100만 원이에요. 기초자본은 100만 원인데 이게 이는 재고자산 200개를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이다. 그래서 그럼 재고자산 200개를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이면 요 200개를 나눠주면 결국 자본금 100만 원 가지고 재고자산 200개를 구입할 수 있으면 한 개당 가격은 5천 원이다 이 얘기예요. 근데 이게 실물이잖아요. 이 실물 가격이 보세요. 자, 기중에 물가가 3% 상승했다. 이거는 상관할 거 없습니다. 실물 자본 개념에서는 물가 상승은 고려하지 않고 실물 가치만 따져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말 자본이 얼마 나왔어요? 기말 자본이 150만 원이라면 결국 기초 자본과 기말 자본의 차이가 50만 원 차이가 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익이 50만 원이라고 하는 건데 50만 원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밑에 보면 그게 재고자산을 구입할 수 있는 2001년 말에 재고자산을 구입할 수 있는 가격이 개당 6천 원이라 그랬잖아요. 개당 6천 원. 그러니까 재고자산 가격이 올랐다. 실물 가격이 올랐죠. 실물 가격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래도 실물 가격이 올라서도 재고자산 수량은 200개를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6천 곱하면 120만 원이 요게 기초자본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기말 자본이 150만 원이니까 30만 원만큼 자본이 증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당기순이익은 30만 원이 증가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문제는 우리가 잘 다뤄주지 않았던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자, 9번 문제입니다. 9번은, 자, 9번도 이게 사실 좀 많이 헷갈렸을 수가 있는데, 이게, 자, 한국이 2001년 4월 1일 사무실 임대하고 1년분 임대료 1,200원, 1년분이니까 한 달에 100원 되겠죠? 그럼 4월 1일이니까 12월 31일까지는 9개월이죠, 단기가. 단기가 9개월이고 3월 31일 그랬으니까 요거는 차기가 3개월이에요. 그럼 9개월이니까 900원이잖아요. 자, 이걸 뭘로 처리했다는 거예요? 수익으로 처리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수익으로 처리를 했어요. 그때 여기서 수정공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수정공개는 정상적으로 처리가 됐다는 거예요. 동사무실 임대와 관련해서 수익에 대한 마감분개하라는 거죠. 마감분개. 그러면 수익이 단기에 발생한 게 900원이니까 이게 임대료가 900원이니까 이 임대료 수익이 여기가 900원이 있으면 여기 임대료 계정이라면 수익이 900원이라면 분기하게 되면 자, 요게 현금으로 이렇게 받은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분기하게 되면 차변의 임대료가 되고 대변에는 집합손익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까딱 잘못하면 요거를 분기할 수 있어요. 요거는 수정분기입니다. 요거는 수정분기에 해당하는 거고 요거는 마감분기. 그래서 마감분기는 900원을 분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0번입니다. 10번에 자, 재고자산 매출 원가를 구하는데 가중평균법 그랬죠? 우리 가중평균법은 어떻게 하는 거야? 전체를 다 싸잡아서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보세요. 기초에 이걸 다 싸잡으면 수량이 60개인데 금액은 10원이니까 600원이죠. 플러스하고 그 다음에 40개 15원이니까 이것도 600원 되겠네. 600원 여기다가 플러스 9월 1일 날 60개 20원이니까 1200원. 자, 그러면 요거 금액 더하면 2400원이죠. 2400원 나누기 수량 160개. 그럼 요게 총평균 단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400원 나누기 160개 그러면 15원이 나옵니다. 15원. 그럼 제품 한 개당 15원이 단가인데 매출 수량이 6월 1일에 80개하고 매출 수량은 80개 플러스 그 밑에 보면 50개. 그래서 130개가 되겠죠.
130개, 여기다가 130개를 곱해주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정답은 4번, 1950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입니다. 자, 우리 11번 문제는 문제에서 재해로 인해서 소실된 추정 상품 재고액을 계산하라 했어요. 상품 재고액은 얼마인가 그랬어요. 자, 이거 계정을 하나 그려줘서 정리하면 되겠네요. 재고자산 계정을 그려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재고자산 계정 그리면 자, 실지재고조사법을 적용하고 있고요. 8월 2일 날 폭우로 창고에 침수되어 보관 중인 재고자산이 소실됐다. 자, 그랬을 때 매출총 이익률법이라 그랬잖아요. 2001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2001년도 재해로 인한 손실은 얼마냐? 자, 박스에 보니까 상품의 기초재고는 3만 원. 그 다음에 매입은 40만 원에서 그 밑에 보면 환출 대변에 2만 원인 걸 빼야 되겠죠? 38만 원 빼고, 예, 그 다음에 매출 계정 대변 잔액이 50만 원이고 환입이 30만 원, 3만 원이에요. 그럼 우리 이게 매출원가고 이게 매출이죠. 여기가 매출원가, 여기에 매출액, 요게 매출총 이익. 근데 매출액은 얼마냐? 매출액은 47만 원. 그럼 문제는 이익률을 알아야 되는데 그 이익률은 옆에 보면 전년도 손익계산서 자료가 나왔잖아요. 매출액이 90만 원이에요. 그죠? 그런데 원가가 63만 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익이 얼마입니까? 이익은 27만 원. 요 27만 원 나누기 매출액 90만 원. 그러면 이익률은 30%. 우리가 평상시 매출총 이익률을 문제상에서 주어지지만 지금 이 문제는 매출총 이익률을 주어지지 않고 우리가 매출총 이익률을 구하게끔 해놨다는 게 좀 다르죠. 그죠? 그럼 30%, 여기가 30%가 이익률이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0.7. 그럼 요 금액이 나오겠죠. 28만 원, 49만, 32만 9천 원. 이렇게 나오겠네요. 32만 9천 원. 자, 그러면 차변합계에서 대변합계를 빼면 이게 기말 재고액이 되겠죠. 기말 재고. 자, 그럼 기말 재고는 얼마 나오냐? 8만 1천 원 나오죠? 8만 1천 원. 정답은 11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2번입니다. 12번에 다음은 화장품 제조 판매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하고 있다. 한국의 2001년 말 자료다. 기말재고 자산은 그랬어요. 제시된 금액은 모두 원가다. 자, 박스 보시니까 판매를 위해서 창고에 보관 중인 한국의 화장품이 70만 원이에요. 그럼 지금 창고에 화장품이 70만 원 있어요. 이걸 갖고 정확한 금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자, 요게 문제입니다. 두 번째 줄에 전 시간 내에 홍보 목적, 그 홍보 목적 좀 주시세요. 홍보 목적은요, 이거 광고비입니다. 홍보 목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화장품. 이거는 판매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게 이거는 재고에서 제외시켜야죠. 그래서 이건 빼면 됩니다. 이거 여기 계산하면 안 됩니다. 자, 세 번째. 화장품 생산에 사용되는 원재료. 이거 재고자산이죠. 원재료, 재고자산. 자,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판매한, 그러면 안 되죠.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구매한 그래야 될 거죠. 그래서 이것도 X. 그 다음에 위탁 판매 계약을 하고 수탁자에게 보낸 상품, 화장품 중에 현재 판매되지 않은 거 5만 원. 이거 기말재고에 포함해야죠. 자, 마지막 시용 판매를 위해서 고객에게 보낸 한국의 화장품 중에 매입 의사 표시를 받지 못한 시성품. 자, 이것도 안 사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얼마 나올까요? 요거 계산하면 20만 원이니까 90만 원 나오겠죠. 정답은 90만 원. 예,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3번입니다. 13번 문제는 뭐 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여러 번 강조했던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자, 총 매출액을 구하라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이것도 재고자산 계정을 그려서, 자, 우리 재고자산 계정 그리면, 여기가 기초 쓰고요. 매입 쓰고 여기 기말 씁니다. 그럼 여기 매출원가 쓰잖아요. 그죠? 그 매출원가에서 요거 계산하면 요게 매출 나오잖아요. 요게 순매출액이란 말이에요.
요거하고 요거 차이는 이익이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기초재고는 얼마죠? 기초재고는 6,000원. 그 다음 매입은 총매입액에서 순매입을 구할 때는 빼고 총매입을 구할 때는 더하라 그랬죠. 자, 그래서 거기 보면 매입 14,000원에서 밑에 환출과 환입은 뺍니다. 그러면 11,000원 되겠네요. 11,000원. 자, 기말재고는 9,000원이네요. 기말재고가 9,000원. 오, 그럼 이거 구할 수 있잖아요. 이거 더해서 빼면 이거 매출원가 바로 나오죠? 매출원가는 얼마 나올까? 8,000원 나오나? 8,000원 바로 나왔죠? 자, 그런데 그 옆에 보면 매출 대누리 1,500원, 매출 할인 2,500원. 그건 동그라미 쳐서 묶으면 4,000원. 근데 조심할 건 매출 운임. 매출 운임은 해당 사항이 없죠. 이건 비용이니까 X. 매출 총이익률이 20%라고 나왔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매출 총이익률이라면 이 금액에다가 곱하기 0.8. 그런데 이거 넘어가서 나누기 0.8 그러면 된다 그랬죠? 그럼 얼마? 10,000원. 이게 순매입이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에서는 총 매출액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한다? 환입, 애누리, 할인을 더한다. 그러면 여기다가 얼마를 더해줘야 돼요? 4,000원을 더해주면 얼마? 14,000원. 이게 총 매출액이 됩니다. 총 매출액. 그래서 14,000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4번입니다. 자, 한국은 2001년 초에 사무용 건물 내용요소가 10년, 잔존가치가 0, 정액법 80만 원에 취득했죠? 80만 원에 취득하고요. 내용요소는 10년이고요. 잔존가치는 제로, 내용요소가 10년. 정액법 그랬어요. 그럼 이거 정액법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되죠? 80만 원 나누기 10년. 그러면 1년에 8만 원. 근데 우리가 사용한 연도는 몇 년 사용했나요? 2001년 말이니까 딱 1년 썼네요. 그럼 8만 원만큼 썼으니까 8만 원 빼면 장부 금액이 72만 원짜리죠. 그런데 이게 얼마 됐다는 거야? 2001년 말에 공정가치가 75만 원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결국 재평가 잉여금이 얼마? 3만 원 증가했으니까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5번입니다. 자, 유형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죠. 자, 이것도 정답을 보겠습니다. 4번에 보시면 사용 중인 유형자산의 정기적인 종합검사에서 발생하는 원가는 모두, 이게 틀렸습니다. 모두 비용으로 처리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왜? 그 정기적인 종합검사 비용에서 자산의 인식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부분은 자산으로 처리를 해야 돼요. 자산의 인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거는 비용으로, 단기 비용으로 보는 거죠. 그 얘기는 틀린 겁니다. 자산도 될 수 있고 비용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6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16번. 자, 우리 16번은 이거 복구 충당 부채에 관한 문제네요. 해운업을 영위하는 한국은 2001년 초에 내용요소가 4년, 잔존가치가 20만 원에 해양 구조물 140만 원에 취득하였다. 여기까지 내용요소가 4년 140만 원짜리를 취득했죠. 잔존가치는 20만 원이라 그랬어요. 자, 그랬는데 내용요소가 종료된 후에 해체 및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데 4년 후에 복구 비용으로 지출할 금액이 20만 원으로 추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년 뒤에 여기서 20만 원의 복구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 이 복구 비용 20만 원을 현재 가치로 끌어와야 돼요. 현재 가치가 얼마냐 이 소리.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현재 가치로 곱해줘야죠. 자, 현재 가치는 맨 아래 보면 0.8227, 0.8227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럼 0.8227 이 곱한 금액이 얼마냐? 16만 4,540원. 16만 4,540원. 요게 20만 원에 대한 현재 가치. 그러면 이 해상 구조물의 취득 원가는 요거 두 개 더한 거죠. 그 더한 거니까 156만 4,540원. 요게 취득 원가예요. 근데 이제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2002년
감가상각비. 2002년이면 여기 감가상각비를 물어본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액법이기 때문에 2001년, 2002년, 2003년 다 똑같거든요, 이게. 됐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셨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150 여기서 잔존가치 20만 원을 빼야죠. 20만 원을 빼서 나누기 몇 년? 4년.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34만 1,135원 이렇게 계산이 돼요.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7번입니다. 17번 문제. 자, 한국은 2001년 7월 1일 그랬어요. 7월 1일이니까 날짜 잘 봐야 됩니다. 7월 1일 공장 내에 기계장치를 200만 원에 취득했다. 자, 200만 원에 취득원가는 200만 원에 취득을 하고 쭉 읽어보면 유형자산 처분 손익을 물어봤죠. 자, 감가상각은 내용연수가 4년, 잔존가치가 20만 원. 4년 연수합계법 그랬어요. 그러면 요 4년을 4, 3, 2, 1 그러면 10이잖아요. 자, 우리가 감가상각을 하게 되면 요거 빼고 해야 되겠죠? 그러면 얼마? 180만 원 곱하기, 자, 우리가 몇 년 썼어요? 사용한 연도가 지금 현재 2002년 12월 말, 그러니까 1년하고 딱 반 쓴 거죠. 1년 반 그랬으니까 10분의 4 하고 10분의 3. 3의 반이니까 1.5가 되겠네, 그죠? 그리고 이거 10분의, 그렇죠, 5.5가 되죠. 10분의 5.5. 10분의 5.5 그러면 감가상각 누계가 99만 원이에요. 그리고 200만 원에서 99만 원을 빼면 장부 금액은 101만 원이 장부 금액이에요. 자, 그런데 이걸 얼마에 팔았어요? 100만 원에 팔았대요. 100만 원. 그러니까 여기서 손실이 생겼죠. 얼마? 1,000원. 만 원. 정답은 1번이 정답이죠. 이런 문제를 우리 많이 풀어봤기 때문에 어려움 없이 풀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18번입니다. 투자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어요. 자, 이렇게 박스형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됐죠? 박스형 문제가 나왔을 때는 지워가라 그랬죠. 자, 보세요. 기억. 통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 목적이 아닌 장기 시세 차익. 이게 중요한 거죠. 를 얻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토지. 이거 투자 부동산이에요. 그러면 기억이 들어가야 되겠네? 그죠? 그럼 기억이 없는 건 다 지우세요. 기억이 없는 건 지우면 1, 2, 3, 4, 5번 중에서 기억이 없는 건 3번은 답이 아니죠? 그리고 5번도 답이 아니에요. 자, 니은. 미래에 자가 사용을 하기 위해서 위한 토지. 이거는 유형 자산이죠. 투자 부동산이 아니에요. 예, 그러면 니은자 들어간 건 지워야죠. 그럼 니은자 들어간 건 지우면 1번 지워지잖아. 그죠? 그리고 3번도 지워지네. 3번 아까 지웠죠? 그 다음에 또 2번. 2번은 됐고 4번은 니은자 없으니까 이거 둘 중에 하나 답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디귿. 장래 용도를 결정하지 못한 채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 이거는 투자 부동산에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럼 디귿자 들어가는 거. 그럼 디귿자. 그럼 디귿자 들어가는 거는 2번 들어가고 이것도 들어가죠. 근데 문제는 리을이 문제입니다. 금융리스로 제공한 토지. 이거는 투자 부동산이 아니라 그랬죠. 금융리스로 제공받은 토지는 투자 부동산에 해당하지만 제공한 토지는 투자 부동산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거 제가 굉장히 강조해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여기 정답. 자, 19번이 되겠습니다. 19번. 자, 은행계정 조정표가 나왔죠. 근데 은행계정 조정표인데 조금 헷갈렸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보겠습니다. 이게 은행계정 조정표라면, 자, 여기가 회사 측,
여기가 은행 측이에요. 자, 읽어볼게요. 자, 한국의 기말 장부상 당좌예금 계정 잔액은 13만 원이다. 은행으로부터 통지받은 잔액은 만 원이다. 차이가 많이 났네요.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장부 정리를 통해서 이거를 일치시켜야 되겠죠? 이렇게 일치를 시켜야 됩니다. 자, 그러면 박스. 이제 여기서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한국이 장부에 잘못 기록한 매출채권 회수액 A는 얼마냐 해서 잘못 기록한 겁니다. 잘못 기록된 금액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헷갈렸습니다. 자, 박스 봅니다. 매출처로부터 수취하여 은행에 예입한 수표 6만 원이 부도 처리되었으나 아직 통지를 못 받았대요. 그럼 마이너스 하면 되겠죠? 은행 업무 시간 이후에 7만 원을 입금했는데 은행이 아직 기입을 하지 않았대요. 그럼 기입해야죠. 7만 원. 세 번째, 매입 채무를 지급하기 위해서 3만 원의 수표를 발행하였으나 기말 현재 아직 은행에서 결제되지 않았다. 그럼 은행에서 결제하겠죠? 네 번째, 은행 수수료 500원이 발생되었으나 회사 장부에 반영하지 않았다. 빼야죠?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매출처로부터 매출채권을 회수해서 받은 돈 5만 원이래. 그럼 받은 돈 5만 원 수표로 예금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다가 플러스 5만 원이라고 써야 되거든. 근데 얼마라고 썼는지를 몰라. 얼마라고 썼는지 모르는 거예요. 됐죠? 근데 이 금액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 금액을, 이거는 수정 금액이고 이 금액이 아니라 장부에 기록한 금액을 구하는 거예요. 자, 어쨌거나 요거 계산하면 얼마 나오죠? 요거 계산하면 5만 원 나오나? 자, 여기가 5만 원 나와. 그럼 얘가 5만 원이면 여기도 똑같이 5만 원 나와야 되죠? 근데 요거 계산하면 여기서 이거 빼고 이것도 빼야 돼. 그러면 여기 얼마 나오냐? 마이너스 19,500원이 나오거든. 그럼 답은 뭐냐? 마이너스 19,500원은 수정한 거고 장부의 기록은 5만 원인데 마이너스 19,500원 했으니까 결국 여기다가 얼마를 썼다는 거야? 69,500원을 마이너스 했다는 거죠. 69,500원을 플러스 했다는 거죠. 69,500원을 플러스 했기 때문에 19,500원을 우리가 수정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건 이걸 물어본 거예요, 이게. 네,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그래서 19,500원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근데요, 이 문제는요, 그냥 모르는 척 하고요. 그냥 모르는 척 하고 그냥 해버리면 여기가 69,500원 그냥 나와버려요.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 안 하고 하면. 예. 그래도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계산하기. 요거랑 요거 차이가 19,500원이니까. 원래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0번입니다. 한국이 2001년 초에 매출채권 80만 원이고 2001년 초에 매출채권이 80만 원이야. 매출채권에 대한 손실증당금은 15,000원이다. 그럼 우리 계정 배웠잖아요. 매출채권 계정 배웠죠? 그 옆에 누가 있어요? 손실증당금 계정 있죠? 네. 이게 매출채권입니다. 네, 이것도 많이 풀어봤어요, 우리가. 근데 조금 응용이 돼서 나와서 자, 매출채권의 기초가 차변에 80만 원. 그 다음에 손실증당금의 기초는 대변이라는 거 아시죠? 15,000원. 가 같을 때 매출채권 관련해서 2001년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할 손상차손. 자, 요 손상차손은 얼마냐? 요 금액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자, 박스 봅니다. 2001년도 매출액은 100만 원인데 이 중에 외상으로 매출한 건 70만 원이다. 우린 여긴 외상 매출만 들어가는 거죠? 여기는 외상 매출만 들어간단 말이에요. 70만 원. 100만 원 들어가면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001년도 감소된 매출 채권은 102만 원이에요. 근데 이는 현금으로 회수된 게 100만 원이고 회수 불능된 게 2만 원이라는 거죠. 회수는 여기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현금으로 회수한 거는 100만 원이고 2만 원은 회수 불능됐으니까 손상이 뭐 된 거야? 확정된 거죠? 그럼 손상 확정은 여기로 넘어가잖아요. 손상 확정된 것이
이게 2만 원 연료율 들어간다. 그럼 여기 기말재고가 나오겠죠? 그죠? 자, 기말재고는 얼마 나올까? 차변 대변 빼면 48만 원. 이게 기말재고야. 매출채권의 기말재고가. 그런데 마지막 날에 보면 2001년 말 매출채권에 대한 기대신용 손실은 매출채권의 2%, 여기다가 곱하기 2%. 이게 기말이죠. 기말 손실 충당금. 얼마? 9,600원. 그러면 차변합계에서 대변합계 빼면 정답은 14,600원. 이렇게 손상차손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21번. 자, 취득한 사채를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를 했죠. 자, 옳지 않은 거 물었습니다. 정답은 5번이 정답입니다. 이자 수익은 매 보고 기간 말, 여기 현행 시장이자율, 이게 틀린 겁니다. 현행 시장이자율이 아니라 발행 당시 시장이자율. 우리 사채를 항상, 사채 계산하면 항상 어떻게 했어요? 사채 계산할 때, 이자율 계산할 때 어떻게 했죠? 이자율 계산할 때 여기 10%면 여기도 10%, 여기도 10%지. 매 10% 이렇게 계산했잖아요. 그러니까 발행 당시 이자율을 갖고 하는 거지 현행 이자율을 갖고 하면 안 됩니다. 그 정답은 25번이 틀렸고요. 22번으로 가겠습니다. 22번에. 자, 이것도 주식에 대한 문제잖아요. 우리 주식이 나오면 어떡한다? 주식이 나오면 줄사탕을 그린다. 주식은 줄사탕 그려서 하면 돼요. 이렇게 줄사탕 그려서 하면 됩니다. 자, 읽어볼게요. 2001년 7월 1일 대한의 주식 200주, 머릿속에 생각하세요. 200주. 취득일의 공정가치가 1,000원. 1,000원에 취득을 했는데 취득 시 추가로 5,000원 거래 원가가 비용이 5,000원이 발생을 했다는 거죠. 5,000원 비용이 발생했다. 당기, 해당 주식을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했으니까 얘는 비용이죠. 원가에 가산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랬는데 이게 2001년 9월에 50%는 200주에서 100주 팔았잖아요. 100주를 얼마에 팔았다는 거야? 800원에 팔았다는 거야. 800원에 처분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처분 손실이 200원 생겼죠. 곱하기 100주. 그럼 2만 원만큼 손실이 생긴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나머지 100주는 가지고 있잖아요. 나머지 100주는 가지고 있어요. 또 다시 그려야 돼요. 자, 100주를 가지고 있거든. 1,000원에 사서 100주는 12월 말까지 가지고 있는데 공정가치가 1,300원 됐으니까 여기서는 평가 이익이 얼마 생겼죠? 300원. 주식수는 몇 주? 100주. 우리가 살 때는 200주를 샀는데 그중에 100주는 중간에 팔고 100주는 기말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3만 원 이거 이익이죠? 그랬을 때 문제에서 당기순이익의 증가 금액을 물어봤으니까 자, 요거는 비용, 요것도 비용, 요거는 이익. 그러니까 수익에서 2만 원 빼고 5천 원 빼니까 5천 원이 당기순이익이 증가하겠네요. 자, 그 다음 23번입니다. 자, 23번에 금융부채는 하고 물어봤어요. 금융부채를 물어봤잖아요. 그게 금융부채 그럼 물어보면 어떻게 돼? 선세수용실 지우면 되잖아요. 자, 충당부채 5만 원 지우고 밑에 선수금 3만 원 지우고 충당부채 선수금 그 다음에 세금 미지급법인세 15,000원 지우고 요거 3개 지우고 다 더해버리면 돼. 얼마? 14만 5천 원. 어렵지 않죠 이거는요. 14만 5천 원입니다. 자, 24번입니다. 24번은 사채에 관한 문제죠. 우리 사채에 관한 문제는 사발면 그려서 하면 되죠. 자, 사발면 그려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사발면. 자, 1월 1일 삼각공가 측정하는 액면 100만 원의 사채를 만기가 3년. 8%. 그럼 8만 원씩. 현금으로 지급하는 이자는 8만 원씩이에요. 근데 이걸 얼마에? 95만 250원에 할인 발행을 했다는 거죠. 그랬을 때 2001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할 이자 비용이 95,025원. 이자 비용은 요거 들어가네요. 95,025원. 요게 여기 이자율을 곱해서 나온 거거든요. 그럼 요거 나누기 요거 하면 여기가 10%라는 거 아시죠? 예, 차금은 얼마 나옵니까? 15,025원. 그럼 여기 장부 금액이 얼마 나오죠? 장부 금액은 요거 두 개 더한 거죠? 그러니까 얼마야? 두 개 더하면 96만 5천. 96만 5천 275원. 요게 2001년 말, 2002년 말 요걸 물어본 거예요. 2002년. 2003년 1월 1일 요걸 물어본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얼마에 상환했냐 그랬더니 상환한 금액이 98만 원에 갚았다는 거예요. 이랬을 때 상환 손익은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손익은 얼마인가?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자 지급을 한 번 더 해야 되겠죠? 10% 이자 지급을 하면 얼마? 96,528원. 그럼 여기서 이거 빼면 16,528원. 그럼 마지막 이거 더하면 장부 금액이 얼마예요? 98만 1,803원. 그럼 98만 1,803원짜리를 얼마에 상환했다? 98만 원에 갚았으니까 덜 갚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익이 되는 거죠. 이익. 얼마? 1,803원.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5번입니다. 자, 25번의 답은 3번이죠. 소득세 예수금 부채죠. 예, 3번. 그럼 3번은요? 감자, 차손은 이거 자본이에요, 자본. 차감적 자본 조정이 나머지는 다 자산이죠. 자, 26번입니다. 자, 26번도 문제에서 뭘 물어봤어요? 맨 밑에 보면 자본 총계 물어봤잖아. 기말 자본 얼마인가? 그러면 이거는 자부자 그냥 자부자 그려버리면 돼. 자, 박스 보니까는요. 박스에 있는 내용이 전부 다 기초 자본이에요. 그죠? 기초 자본이 종류가 4개야. 합계가 326만 7천 원. 거기서 이제 거래를 봅니다. 박스 밑에 보면 3월 1일 날 자기 주식 30주를 1,200원에 취득했어. 자기 주식을 취득하면 자본이 감자된다 그러죠? 얼마야? 3만 6천 원. 그리고 6월 30일 날 자기 주식 40주를 1,300원에 처분하면 재발행하는 거예요. 얼마요? 5만 2천 원. 자, 그 다음 10월 1일 날 자기 주식 소각했어요. 소각은 불변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 2001년 말에 당기순 손실이 20만 원. 20만 원. 요건 당기순이익이 없는 거죠. 그리고 기타 포괄 이익이 15만 원. 여기에 15만 원 나왔다는 거예요. 기타 포괄 이익 15만 원. 자, 그랬을 때 차변금액 더해서 대변금액을 빼주면 금액은 323만 3천 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7번입니다. 자, 한국은 제품 200단위, 단위당 원가는 6,000원을 단위당 100원에 현금 판매를 했대요. 그러니까 몇 개를? 200개를 만 원에 팔았다는 거죠. 그럼 200만 원에 팔은 거잖아요. 200만 원에 현금 판매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동제품과 관련하여 판매 후 2주 이내 고객이 반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액 환불을 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환불권이 부여된 판매를 했다는 얘기죠. 자, 근데 합리적인 반품 추정률이 반품을 추정할 수 있는 게 3%야. 그랬을 때 매출액은 얼마냐 그러죠. 그러면 3%에 해당하는 금액은 3%는 환불부채가 되는 거예요. 환불부채. 그럼 97%가 이게 매출 수익이 되는 거죠. 이게 매출액이 됩니다. 그럼 얼마 될까요? 1814, 194만 원 되네요. 194만 원은 매출로 처리하고 나머지 6만 원은 환불부채로 처리를 하면 되겠네요.
자, 28번입니다. 자, 28번 문제는 한국은 2001년 초에 제품 30만 원을 판매를 했어요. 얼마에 팔았다고요? 30만 원에 팔았다. 근데 이 30만 원 중에 10만 원은 판매 즉시 현금을 수취했다는 거죠. 그죠? 판매 대금 중 10만 원은 판매 즉시 수취했다. 그러니까 현금으로 10만 원을 받았다. 그럼 얘는 이자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할부금은 20만 원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거는 2회 할부죠. 2회 할부다. 3회가 아니라 2회입니다. 나머지 20만 원은 향후 2년에 걸쳐서 각각 10만 원씩 받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게 할부금은 결국 얼마예요? 10만 원을 받기로 했다는 거죠. 그럼 요 10만 원 안에는 원금과 이자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 원금을 찾아내야죠. 그게 현재 가치거든요. 자, 그래서 거기 보면 판매 계약의 할인율은 연 10%. 할인율은 별도의 금융거래에 적용될 할인율에 해당한다. 자, 판매 대금의 회수 가능성은 확실하다고 가정할 때 단기 제품 판매 거래로 한국이 2001년 인식하게 될 수익 총액은 얼마인가 그랬죠. 자, 박스 보니까 그게 현가계수가 두 개 있어요. 단일 금액과 정상 연금. 이거는 연금이죠. 분할되어 있으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이 기간을 보셔야 돼요. 1.735. 그러면 얼마? 17만 3,550원. 요 17만 3,550원이 20만 원에 대한 현재 가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 금액을 지금 사면 17만 현금 주고 사면 요거 주고 산다는 얘기죠. 그러면 매출 수익은 얼마냐? 매출 수익은 결국 얼마가 매출 수익이에요? 여기다가 플러스 현금 받은 것까지 플러스하면 27만 3,550원이 요게 매출 수익이 되는 겁니다. 요게 매출 수익이에요. 그런데 2001년 말에 인식하게 될 거니까 이자 수익도 있어요. 여기에 이자가 몇 퍼센트 있죠? 10%. 10% 이자가 있어요. 얼마? 17,355원. 그래서 이자 수익이 17,355원. 정답은 29만 905원. 정답은 2번이 정답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기서, 매출 2001년에 인식하게 될 수익 총액은 얼마냐. 여기서 수익이란 매출 수익을 보통 의미하는 거거든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매출 수익 총액을 물어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만약에 이게 문제가 된다면 이것도 정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매출 수익, 요거만 답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1번에 보시면 27만 3천 550 하고 0 그래야 되는데 여기가 9원 그랬잖아요. 9원. 만약에 이게 정답이 된다면 그게 문제에서 조건이 뭐라고 나왔냐면 맨 밑에 보면 단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선택할 수 있는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는 조금 문제의 소지가 될 수가 있다. 여기서 물어보는 게 수익 총액은 얼마냐 했을 때 요 수익이 매출 수익을 의미하는 거냐 아니면 이자 수익을 포함한 개념이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조금 묻는 게 조금 불분명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글쎄 출제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출제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전체적인 수익은 답은 2번으로 정답을 정해 보겠습니다. 자. 。  자, 。  자, 。 자, 。 자, 。 자, 。 자, 。 자, 。 자, 。 자, 。 자, 。 자, 。 자, 。 자, 。 자, 。 자, 。 자, 。 자, 。 자, 。 자, 。 자, 。 자, 。 자, 。 자, 。 자, 。 자, 。 자, 。 자, 。 자, 。 자, 。 자, 。 자, 。 자, 。 자, 。 자, 。 자, 。 자, 。 자, 。 자, 。 자, 。 자, 。 자, 。 자, 。 자, 。 자, 。 자, 。 자, 。 자, 。 자, 。 자, 。 자, 。 자, 。 자, 。 자, 。 자, 。 자, 。 자, 。 자, 。 자, 。 자, 。 자, 。 자, 。 자, 。 자,
29번입니다. 한국은 당기순이익이 10만 원이에요. 그리고 장기 차입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비용이 5천 원이에요. 감가상각비가 11,000원이고요. 영업활동 관련해 자산부채의 변동이 다음과 같다. 밑에 박스 밑에 보니까 자 단기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현금 유입액 현금 흐름표 구하는 거죠. 자 현금 흐름표를 구하는데 당기순이익은 얼마라고 나와요? 10만 원이라고 나왔죠. 이때 이 금액이 얼마냐 이 소리거든요. 그런데 밑에 보니까 조건이 붙었어요. 이자의 지급과 수치는 각각 재무활동과 투자활동이다. 근데 여기는 이자 수익은 없으니까 이자 비용이 지금 위에 보면 5천 원 나왔잖아요. 그게 재무활동이라는 거예요. 그럼 제2. 그러니까 재무활동이니까 이자 비용을 여기 써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자 비용 5천 원 여기다 써줘야 돼. 5천 원 빼줘야 된다는 거죠. 당기순이익에서 감가상각비도 11,000원 빼고요. 그 다음에 박스 안에 재고자산의 증가는 대변이죠. 매출채권의 감소는 차변, 매입채무의 감소는 대변 4,200원. 그 다음에 선수금의 증가, 선수금 증가 이것도 영업활동이에요. 부채 증가니까 대변이죠. 자, 그래서 차변에서 대변을 빼면 자, 금액은 108,800원. 108,800원.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0번입니다. 자, 한국의 2001년 포괄손익계산서상에 당기순이익이 51만 원이고 우선주 배당금이 3만 원이 있어요. 그럼 우선주 배당금 먼저 빼야죠. 그러면 51만 원에서 3만 원을 빼면 48만 원 나오나요? 그죠? 요 48만 원, 요게 보통주 지분입니다. 그랬을 때, 예, 기본 주당 순이익이 30원이래. 주식수가 얼마인지 모르는데 이게 30원이래요. 그랬을 때 이 주식수는 몇 주냐 이거죠. 계산하면 되죠. 16,000주. 예, 이런 문제는 뭐 쉽게 구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31번입니다. 31번. 자, 재무 비율 분석인데요. 자기자본 이익률이 10%. 우리 식을 어떻게 해야 돼? 먼저 써야 되겠죠? 자, 자기자본 이익률 식은 어떻게 되죠? 자기자본분의 당기 순이익. 자, 요게 10%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채 비율. 부채 비율은 어떻게 돼요? 부채 비율은 자기자본분의 부채. 그죠? 요게 200%라는 거예요. 200%라는 것은 여기에 1분의 2 이거잖아요. 그죠? 1분의 2가 200%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옆에 보면 바로 자산이 300만 원이래요. 이거 두 개 더한 게 300만 원이래요. 총 자산은 이꼴 부채와 자본을 더한 거잖아요. 요게 300만 원일 때 얘네들이 200%가 되려면 얘가 200 플러스 얘가 100. 그러니까 얘가 100만 원이고 얘가 200만 원이 돼야죠. 그래야 200%가 되죠. 됐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매출액 순이익률이에요. 매출액 순이익률은 식이 어떻게 돼요? 매출액분의 당기순이익. 자, 요게 몇이에요? 요게 5%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 할 수 있죠? 자본을 알 수 있죠, 자본. 여기가 100만 원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10%니까 얼마야? 10%면 100만 원의 10%니까 올라갈 때는 곱하기니까 10만 원 되겠죠? 그럼 당기순이익이 10만 원이면 10만 원 나누기 5%. 그럼 이게 얼마요? 그렇죠. 200만 원 나오겠죠. 200만 원. 그렇죠? 정답은 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매출액을 물어봤으니까 200만 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2번입니다. 32번도 재무 비율 분석인데 이자 보상 비율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이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제가 이자 보상 비율을 설명하려고 해놨다가 그냥 안 나올 것 같아서 설명을 안 해버린 적이 있네. 이게 나왔네요. 나왔어도 사실 설명에서도 이런 문제는 어렵죠. 풀기가. 그래서 이런 건 빨리빨리 버려줬어야 돼요. 보겠습니다. 2001년 포괄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다. 지금 박스에 나와 있는 게 2001년도 거예요. 우리는 지금 2002년도 걸 구하는 겁니다. 자, 박스 밑에 보면 2002년도에 손익을 추정한 결과 매출액과 기타 영업비용은 2001년보다 각각 10%가 증가하고 여기까지. 자, 그럼 2001년도 제일 먼저 매출액이 2001년입니다. 100만 원. 여기 2001년도죠. 그 다음에 매출 원가는 60만 원. 요거 가로가 마이너스라는 거 아시죠? 네, 요거 빼면 매출 총이익이 40만 원. 여기서 기타 영업비용이 15만 원. 15만 원 비용이니까 빼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게 영업이익이 나옵니다. 영업이익이 25만 원. 자, 마지막에서 이제 이자 비용이 62,500원. 이거를 빼야 당기 순이익이 나오게 되겠죠? 187,500원. 요게 2001년도 금액이에요. 그런데 2002년에는 이제 조금 조정이 됐잖아요. 어떻게 조정이 됐죠? 매출액과 기타 비용이 10%가 증가한대. 요게 10% 증가하니까 1.1. 증가하면 110만 원. 그죠? 그러면 10%가 증가하면 매출 원가, 변동비도 10% 증가하겠죠? 요것도 10%가 같이 증가합니다. 1.1. 그죠? 변동비는 생산량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변동비는 증가하지, 고정비는 증가하지 않지만 변동비는 증가를 하게 되죠. 66만 원. 그럼 여기서 요거 뺀 금액이 이제 매출 총 이익이 되는 거죠. 자, 매출 총 이익은 얼마냐면 44만 원. 자, 여기서 기타 영업이익이 또 10%가 증가했어요. 1.1. 10% 증가했으니까 그러면 16만 5천 원. 자, 그 요거 빼면 이게 이제 영업이익이 되는 겁니다. 자, 영업이익은 27만 5천 원. 이자 비용이 얼마인지 몰라요. 이 이자 비용은 얼마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 이자 보상 비율은 이자 비용분의 영업이익. 요거분의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분의 예라는 거죠. 예분의 예. 그럼 얘가 나누면 얼마 떨어질까요? 4가 됩니다. 4. 이자 보상 비율이 4배. 2001년에 이자 보상 비율이 4배인데 그게 이제 밑에 보면 박스에 보면 박스 밑에 두 번째 줄에 2002년도 이자 보상 비율은 얘는 이거 계산한 금액은 이 금액은 2001년 대비 1.25배가 될 것으로 증가돼. 1.25배. 이거 대비 1.25배니까 여기서 1.25배가 늘어나는 거죠. 곱하기 1.25. 그러면 여기가 5배가 된다는 얘기죠. 5배가 되는 거예요. 곱하면. 그러면 이자 보상 비율은 이자 비용이 얼마가 되냐면 이자 비용 요거 곱하면 되는 거예요. 1.5배. 그러면 27만 5천 원 나눠야 되겠죠. 나누면. 자, 얼마 나올까요? 요게 나누면 5만 5천 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영업이익에서 이자 비용을 빼게 되면 당기순이익은 22만 원이 당기순이익이에요. 그 정답은 4번이 정답이에요. 아, 이거는 이런 문제는 사실 틀리라고 주는 겁니다. 우리가 40문제 중에서 다 풀 수는 없어요. 예, 이거는 그냥 과감하게 틀렸어야 되는 그런 문제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하자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예. 자, 33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33번부터는 이제 원가액인데, 자, 이거는 아주 가장 기본적인 거죠. 33번은. 원가액에 항상 제가 무조건 나온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제공품 계정? 이거잖아, 이거. 재료비, 노무비, 제조 간접비. 그죠? 자, 재료비가 얼마? 10,000원. 노무비가 20,000원. 제조 간접비가 24,000원. 그 다음에 밑에 기초 제공품이 5,000원. 기말 제공품이 4,000원일 때. 그러면 재료 뭐 제품 이런 거 하나도 안 나왔잖아. 안 나왔으니까 안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게 얼마냐 이거 제품 제조 원가. 더해서 빼면 되겠죠? 그 정답은 55,000원. 55,000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4번입니다. 34번에 부문비가 나왔네요. 네, 부문비가 나오면 어떡하죠? 네, 일단 당구공을 먼저 그려놓고 그리고 하면 돼요. 자, 두 개의 보조분 S1, S2. 그죠? 여기가 S1, 여기가 S2. 그리고 제조 부분 P1, P2. P1, P2를 운영하며 단계 배부법을 사용한다. 자, 보조분 배분 내는데 S1에 집계된 보조분은 얼마다? 12만 원. S2에 집계된 건 11만 원. 이랬을 때 P1에 배부될 총 보조분 원가는 얼마냐? P1, 요 금액을 물어보는 거예요. 다만 누구를 먼저 배분한다? S1, 얘를 먼저 배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일로 가고 일로 가고 일로 가는 거죠. 갈 때 조심해야 돼요. 자, 거기 박스에 보면 S1은 안 가, 자기는 안 갖는 겁니다. S1은 S2에 여기에 20%, P1에도 20%, 여기는 40%. 조심해야 돼요. 20, 20, 40이면 더하면 100이 안 되잖아요. 100이 안 되면 0.2, 0.2, 0.4 그럼 틀린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 12만 원을 곱하기 더하면 8이잖아. 8분의 2. 8분의 2예요. 그러면 얼마 나올까? $30,000. 여기가 3만 원. 그럼 여기 가는 게 3만 원. 여기도 3만 원. 그럼 여기는 6만 원 이렇게 가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는 누가 가야 돼? 그 다음엔 S1이 가야 돼. S1이 갈 때는 어떻게 해야 돼? S1은 여기도 주고 요거 두 군데로만 주면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두 군데로. 얘는 가면 안 됩니다. 일로는 가는 거 아니고요. 근데 S2는 여기가 42%고 여기가 28%예요. 참 금액 지저분하게 줬어.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것도 더하면 100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해야 돼? 14만 원? 예? 14만 원 곱하기 이거 두 개 더하면 70이죠? 70분의 42, 70분의 28 그래야 되겠죠. 그럼 얼마야? 84,000원 나오죠? 그죠? 84,000원. 그럼 나머지는 여기 들어가면 되죠. 14만원에 84,000원 빼면 56,000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요게 정답이니까 114,000원.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이 정답입니다. 자, 35번입니다. 35번 문제는 표준원가 문제인데요. 이 표준원가 문제는 이게 고정제조간접비가 잘 나오지 않는데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제가 마지막에 풀어드렸습니다. 자, 우리 고정제조간접비 조업도 차이 구하는 거잖아요. 어쨌거나 뭐 표시리 그리면 되죠. 표시리. 그래서 어떻게 한다 했죠? 고정제조간접비니까 표표, 실실, 기표.
여기가 기표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 기표 요거만 조심하시면 돼요. 자, 그랬을 때 조업도 차이를 물어봤습니다. 박스 고정제조간접비 실제 발생액 실제는 여기 들어가는 거죠. 700원. 기준 조업도가 4,200시간. 여기가 4,200시간이에요. 그 다음 단위당 표준 기계 시간 하나 만들 때 8시간. 근데 그게 보면 목표 생산량이 525단이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조업도 예산 차이가 6,300원이 예산 차이는 이게 예산 차이거든요. 이게 플러스 6,300원이다. 그랬을 때 이 금액이 나오겠죠. 자, 요건 어떻게 나올까? 6,300원을 더하면 되니까 12만 5천 원 나오나요? 12만 6천 원. 그러면 12만 6천 원 나누기 4,200. 그럼 여기가 30. 그럼 요 30이 여기로 넘어가겠죠? 30. 이게 문제네요. 요거는 실제 표준 시간이 되겠죠. 표준 시간. 자, 표준 시간은 그게 맨 밑에 보면 실제 생산량이 510개 아니야. 510개 곱하기 하나 만들 때 들어가는 표준이 8시간. 그러면 얼마 나오죠? 408. 4,080. 4,080. 그러면 요거 곱한 금액. 자, 그게 얼마예요? 12만 2,400원. 자, 이게 조업도 차이죠. 자, 그래서 조업도 차이는 3,600원이 불리하다. 마이너스니까. 3,600원 차이가 되겠네요. 예, 이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35번도. 자, 36번이 되겠습니다. 우리 36번 문제는 종합원가 계산이에요. 종합원가 계산. 단위당, 문제에서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전환원가. 전환원가는 가공원가랑 같은 거죠. 자, 그럼 제공품 계정을 먼저 그려서 일단 물량을 여기다 먼저 집어넣어 보세요. 제공품 계정에. 자, 단일 제품을 생산하는 한국은 선입선출법 유출시고요. 적용해서 종합원가 계산을 한다. 가공원가는 공정전제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자, 기초제공품은 100개 40%. 착수 수량은 1,000개. 기말 수량은 200개 50%. 그럼 완성 수량은 900개라는 거 아시죠? 요게 완성 수량이에요. 자, 기초제공품 요게 기초제공품의 재료는 얼마인지 모르지만 가공비가 얼마 나왔다는 거야? 96,000원 나왔고. 단기 발생한 전환원가는 여기죠. 단기. 재료는 얼마인지 모르지만 가공비가 얼마 나왔다? 480만 원이 나왔다. 그랬을 때 단위당 원가를 물어보는 거죠. 자, 선의선출법은 요거 2개 더해서 요거 날려버리면 되는 거죠. 그럼 남는 건 얘만 남으니까 480만 원 나누기 완성품 환산량. 자, 수량은 몇 개예요? 요거 계산하면 100개. 요거는 40개. 그럼 60개만 나오면 되니까 960개. 그러면 요게 제품 단위당 원가 얼마? 5,000원. 뭐 크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37번입니다. 자, 한국의 2001년 기초 제품 재고 수량은 없다. 근데 기말 제품 수량은 1,000개가 나왔잖아요. 기말 수량은. 그죠? 자, 제품 단위당 변동제조간접비가 400원, 단위당 고정제조간접비가 100원이다. 이랬을 때 2001년도 전부원가 계산의 영업이익이 얼마인지 몰라요. 또 변동원가 계산의 영업이익도 얼마인지 몰라요. 그런데 얼마만큼 더 많은가? 얼마만큼 많겠어요? 1,000개만큼 많겠죠. 기말 재고 수량만큼 많겠죠.
그럼 이때는 차이를 구하는 거니까 우리가 고생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고생. 그럼 고생은 어떻게 해야 돼? 고정제조간접비를 생산량으로 나누면 이게 단가잖아요. 단가가 얼마 나왔죠? 그래요. 100원. 고정제조간접비. 여기다가 곱하기 기말수량 몇 개? 1000개. 그럼 얼마 차이 나는 거야? 10만 원. 얘하고 차이가 10만 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금액을 안 주고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10만 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8번입니다. 자, 한국은 2001년 단위당 판매 가격이 500원. 단위당 판매 가격으로 나오면 빨리 해야죠. 판매 가격 공원이익. 단위당 변동비가 300원. 그럼 공원이익은 200원. 공원이익률은 0.4 이렇게 되겠죠. 자, 총 고정원가가 60만 원이래요. 그럼 고정비가 60만 원이면 주인공 60만 원 플러스 여기다가 이익만 데리고 가면 되겠죠. 친구. 이익. 자, 거기 보면 한국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이 20%인데 법인세 차감후 순이익이 4만 원 나왔어요. 그럼 법인세 차감후 순이익 4만 원 나누기 법인세가 20%니까 0.8로 나누면 되겠네. 그럼 5만 원 나오네요. 그러면 세전이익은 5만 원. 여기다가 뭐로 나누면 되죠? 공원이익 200원으로 나누면 되죠. 자, 그러면 얼마 나올까? 3,250개 이렇게 나오겠죠.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9번입니다. 39번은 특별주문에 관한 문제예요. 우리 특별주문이 나오면 변추매를 생각하시면 되죠. 변추매. 자, 보겠습니다. 한국은 단일 제품을 생산 판매한다. 제품 단위당 판매 가격이 1,000원. 변동비, 공원이익. 단위당 변동비가 500원. 그럼 공원이익도 500원. 고정비는 필요가 없습니다. 특별주문에서는. 그런데 10월 중에 700단위를 단위당 600원에 구매하겠다는 특별주문을 받았대요. 그러면 수익이 얼마 증가합니까? 700개 주문 들어왔죠? 700개 곱하기 600원의 주문 들어왔으니까 600원. 그러면 42만 원이 수익이죠. 그럼 이제 원가 계산을 해야 돼. 원가 계산할 때가 변추매라는 거죠. 변동원가. 변동원가는 700개 곱하기 한 개당 50원이니까 500원이니까 35만 원. 추가 비용이 발생했죠? 700개 곱하기 추가 비용은 단위당 80원씩 발생한대요. 56,000원. 됐죠? 그 다음에 매출 감소는 없어요. 매출 감소는 여기 유효 생산 능력이 충분하다.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받아야 될 금액은 40만 6천 원만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42만 원 준다 그랬으니까 이익이 14,000원.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0번 문제. 40번 문제도 이게 응용 문제인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풀려면 시간이 좀 많이 생각을 많이 좀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이게 우리 출제가 된 바가 있어요. 우리 기본수에도 기출문제에도 있습니다. 자, 한국은 제품 단위당 2kg의 재료가 사용된다. 그러니까 제품 하나 만들 때 2kg가 들어간다. 그런데 재료 1kg당 가격은 50원이다. 그럼 결국 금액으로 따지면 어떻게 되죠? 2kg가 키로당 50원이니까 100원 아닙니까? 그렇죠? 100원입니다. 그러니까 제품 하나 만드는데 재료는 100원 투입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줄을 잘 보셔야 돼요. 한국은 다음 분기, 그러니까 다음 분기, 이번 연도가 아니라 다음 분기
목표 사용량의 30%를 분기 말 재료 재고로 유지를 한다. 그랬을 때 2분기 목표 생산이 1000개, 상분기가 1200개. 그러면 이걸 계정을 그려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여기가 1분기예요. 1분기는 안 나왔지만 1분기, 여기가 2분기, 여기가 3분기. 문제는 여기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2분기 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1분기, 2분기 세 번째 줄에 2분기 목표 생산량은 1000개다. 그러니까 여기가 1000개다 이 얘기죠. 그리고 3분기 목표 생산량, 생산량은 여기니까 3분기 생산량은 몇 개다? 1200개다 그랬잖아요. 자, 문제에서 뭐라 하냐면 1분기 다음 분기는 여기잖아, 그죠? 그러니까 1분기 기말 재고는 다음 분기에 몇 퍼센트가 남아야 돼? 30%. 그럼 30%니까 얼마야? 300. 그죠? 그럼 1분기 기말은 2분기 기초라는 거 아시죠? 300. 됐죠? 그러면 여기 기말은 2분기 기말은 다음 분기 생산량의 30%. 0.3. 얼마? 360. 그러면 이번에 재료가 필요한 게 얼마나 필요하냐. 그죠? 이번에 필요한 구입 수량은 몇 개가 필요하냐 말이죠. 1060개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1060개가 필요하다. 근데 우리가 제품 하나 만들 때 100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1060개 곱하기 100원. 그럼 얼마? 10만 6천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40문제 다 풀어봤습니다. 원가액에서는요, 여러분들이 버려야 될 문제가 2문제.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문제가 대략 한 5문제 정도는 풀 수 있지 않았을까? 하나, 둘, 셋, 넷. 한 5개 정도는, 8문제 중에서 5개 정도는 여러분들이 풀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재무회계가, 이 원가회계는 원래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8문제 중에서 우리가 4개 정도는 맞을 수 있을 정도의 문제가 출제가 됐다고 보고, 재무회계에서 조금 난해했던 문제들이 한 서너 문제 정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쉬운데 어떻게 보면 어려운 그런 문제. 8번 문제, 9번 문제. 8번, 9번. 그런 문제는 조금 난해했죠. 8번, 9번. 그 다음에 뭐 우리가 다 배우긴 다 했어요. 19번 은행계정 조정표도 조금 헷갈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다뤄봤던 문제들이기 때문에 뭐 크게 그렇게 어려운 건 없고, 28번 문제는 조금 난해한 문제가 되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28번 문제. 요거는 제가 좀 정리해서 이의 신청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한 문제라도 더 맞아야 되니까. 재무 비율 분석에서 31번도 조금 난해했고 32번은 아예 여러분들이 손이 댈 수 없을 정도의 문제가 출제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정도 문제고요. 그래도 우리 기본서를 가지고 뭐 충실하게 또 우리 선생님들, 강사들 나온다라고 하는 그런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이 차근차근히 공부하신 분들은 그래도 뭐 60점 정도는 맞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감히 좀 해봅니다. 어쨌거나 여러분들 시험 보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번 시험에서 합격하신 분들은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렇지만 한 문제 또는 2문제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지켜보는 걸로 하고 절대적으로 포기하셔서는 안 됩니다.
포기를 하게 되면 불합격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불합격이 아니라 합격을 잠깐 유보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 조금 실수해서 불합격하신 분들이 있다면 차분하게 마음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재도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거나 너무 많이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아무쪼록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해설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한 번은 빠른 패스 and you will 합격 패스 우리 모두 다 같이